안녕하세요. 김지환이라고 합니다. 저는 그 미혼부 자녀들의 출생신고 소송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작은 단체의 대표입니다. 저희 단체는 아빠의 품이라고 하고요. 물론 뭐 미혼부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뭐 미혼모든 이혼을 하셨든 사별을 하셨든 모든 한부모 가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그 홀로 양육하는 아빠라는 뜻을 품고 있는 이 순수한 한국 단어를 알고 계시나요? 혹시 그런 전문 용어가 있을까요? 저도 아무리 찾아보고 제가 고민을 해봐도 떠오르는 단어는 호랍이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. 근데 이 호랍이라는 단어가 딱 연상하면 되게 꾀재재하고 좀 초라하고 뭐 약간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개인적인 아주 작은 소망은 이 호랍이라는 단어가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말끔하고 또 그리고 사랑과 책임감이 풍부한 그런 아빠들의 그런 대명사가 되기를 희망을 하면서 정말 좋은 호랍이가 되도록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. 아까 잠깐 서두에 제가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고 했는데요. 뭐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. 뭐 사별을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혼인을 하지 못하고 그냥 혼인을 약속한 채로 이렇게 같이 지내다가 아이를 낳게 되고 또 아이 엄마가 어쩔 수 없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. 그러다 보니 미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채로 엄마가 출생신고를 해주지 못한 채로 제가 혼자 아이를 기르게 됐어요.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어려움에 접어들게 됐는데요.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였어요. 우리나라 아예 그 헌법 안에 있는 가족관계 등록법 상에 결혼하지 않은 아빠는 혼자서 아이를 출생신고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법에 정확하게 너무 뚜렷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일단 법적으로 안 되니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요. 그래서 그 출생신고를 못해서 한동안 상당히 어렵게 살았어요. 그런 과정 중에 뭐 당시에는 뭐 제 부모 형제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고요. 오직 저 혼자서 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갓난아기를 돌봐야 되니까 갓난아기라고 하는 존재는 누군가가 24시간 두 눈을 뜨고 지켜봐야 되잖아요.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오직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. 당연히 일을 못하게 됐고요. 수입이 없어졌고요. 가지고 있던 얼마 안 되는 자산으로 버티다가 그러는 과정 중에 신용불량자도 됐고 뭐 정말 월세를 못 내고 관리비를 못 내서 잠시 쫓겨났고 나라에다가 이러이러해서 쫓겨났으니 조금 뭐 당장 이렇게 보호시설 같은 데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? 물어봤을 땐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티오도 없고 뭐 그래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뭐 그냥 노숙이죠. 그야말로 노숙을 뭐 한 이틀 정도도 갓난아기를 데리고 노숙도 해봤고요. 정말 무일푼이었어요. 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유모차와 유모 기저귀 가방 그리고 우리 아기 요거밖에 없었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다행히 다시 또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고시원에 들어가 살게 됐고요. 이게 단어를 연상해서 이렇게 상황을 상상을 하시면 너무너무 예, 안 좋은 상황이죠. 그런데 신기하게도 물론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도 크고 제 자신에 대한 그 미움도 컸지만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거보다 더 큰 행복감을 같이 동시에 느끼고 있었어요. 세상에 이렇게 이쁜 존재가 세상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존재와 제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그냥 우리 아이랑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가 너무 행복했거든요. 그 당시에 뭐 그 신용불량인 상황, 무일푼인 상황, 고시원 그 단칸방에 아이와 단둘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냥 아이가 눈을 뜨고 있고 저를 바라보고 있고 울어도 이쁘고 똥 싸도 예쁘고 웃으면 더 이쁘고 잠자고 있으면 정말 예쁘고 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난들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이 까맣게 잊혀졌어요. 그 순간만큼은.
물론 아이가 눈을 감고 잠이 들면 그때부터는 무슨 스위치가 켜진 것 마냥 또 눈물이 콸콸콸콸 쏟아지기도 했는데, 그래도 그 모든 힘든 거, 어려운 거, 뭐 자존심 무너진 거, 자존감이 무너진 거,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합친 거보다 그래도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 지금 지키고 있다. 또 이 아이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 장소와 상황 중요치가 않더라고요. 그 자체가 너무 좋았고요. 그리고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었습니다. 정말 그 행복에 사회적인 성공과 뭐 재력,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저는 분명하게 발견을 했어요. 깨달았고. 그래서 지금까지 아이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또 그 살아가지고 있는 모양새가 한 번에 뭐가 확 좋아진 적은 없어요. 근데 하루하루가 아주 조금씩 조금씩 나아진 게 지금 벌써 7년, 8년째가 되니까 그 작은 나아짐이 모였더니 많이 나아졌더라고요. 뭐 제가 잘나서 제가 똑똑해서 또 제가 노력을 많이 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. 그냥 오직 그 아이와 저와의 그 행복감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. 입고 있는 옷, 타고 다니는 차, 살고 있는 집에 연연하지 않고, 어떤 음식을 먹는지에 연연하지 않고,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이 이 아이를 더 즐겁고 행복하게 해줄 것인지, 또 그걸 통해서 뭐 내 자식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면 그만큼 행복한 일 없잖아요. 제 행복도 거기서 찾는 거고요. 그렇게 지금까지 하루하루 살아봤더니 그게 이 하루하루 나아지는 삶의 가장 답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. 네, 다음 얘기 넘어가겠습니다. 참 미혼부라는 단어 뭐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몇 번 소개되기도 했지만 아직도 생소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. 예, 결혼을 하지 않고 그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있는 사람을 뭐 미혼부라고도 하고, 기르지 않는 사람도 미혼부예요. 자기가 결혼하지 않은 채로 아이를 낳았다라는 사실 자체를 미혼부인 거고, 거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양육하고 있는 미혼부와 양육을 하지 않는 미혼부로 또 나눌 수가 있겠죠. 모친이, 그 생모가 이제 아빠와 같이 뭐 연애였던 동거였던 아니면 결혼의 계획이었던 이게 중지가 되면, 더 이상 그 남자와 함께하기 싫어지면 이제 헤어지고 새 출발을 할 건데, 그 새 출발을 할 때 본인의 출산의 기록 자체를 남기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. 그게 점점 늘고 있더라고요. 그런 유형의 상담이 요즘 저한테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. 뭐 대학생 분들도 있고요. 좋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요. 뭐 교사의 신분을 가지신 분도 있고요. 뭔가 사회적으로 잃을 게 많으신 분들이 또 그런 선택을 하시더라고요. 저 남자도 싫고, 남자가 싫어지니까 아이도 미워진대요. 그런 심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저 아이를 내가 기를 마음도 없으니 나는 새 출발을 해야 되겠고, 그래서 나의 출산의 기록 자체를 안 남기는 방법이 바로 출생신고를 안 해주는 방법이에요. 이럴 때 그분을 법적으로 뭐 경찰에 신고를 하든 검찰에 신고를 하든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거는 출생신고를 지연했다라는 과태료 5만 원짜리밖에 없어요. 예, 제일 어려운 소송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. 그게 요즘 점점 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출생신고를 못해서 주민번호가 없다라는 거는요, 이 아이가 기본적으로 기본권이 없다라는 거예요. 또 한국 사람의 아이로 태어났는데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, 아이가 뭐 어떤 행동과 말과 뭐 그런 잘못이 아니라 오직 그냥 부모의 상황 때문에 다른 아이와는 전혀 다른 차별을 받고 있는 평등하지 못한 존재이고요. 또 그럼으로써 나라가 가지고 있는 법과 제도로부터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는 거죠. 이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 주체가 국가가 가지고 있는 법과 제도라는 게 참 대단히 큰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고치고자 제가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. 이 아이들이 그래도 아빠가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가정법원에 뭐 관련된 소송을 접수라도 하게 되면, 그래서 그 접수증이 있게 되면 지자체로부터
주민등록번호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그 임시적인 그 복지, 긴급한 복지라도 지원을 해주고 제도권 안에 그래도 존재가 있게 되는 사회복지 전산 관리 번호라는 번호를 받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번호가 있게 되면 그때부터 이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갈 수가 있게 돼요. 물론 뭐 이제 지자체와 그 어린이집 원장님의 아주 긴밀한 협조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라도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수 있게 되면요. 그 아빠는 다시 경제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돼요. 근데 정말 슬프게도 그 가정법원조차 가지 못하고 있는 아동들, 또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먼 그런 아빠들이 있어요. 뭐 경제적인 상황이나 그 본인의 심리적인 상황 때문에 또 하루하루 겨우겨우 근근히 먹고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의 아빠들은 뭐 당장 요번 주에 당장 요번 달에 가정법원에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. 그리고 그 기간을 못 버텨서 분명히 양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양육을 포기해야 되는 사례들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. 저희 단체가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.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주된 업무는 미혼부의 자녀를 출생신고에 대한 그 소송을 지원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고요. 동시에 법 개정과 제도 개선 활동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. 뭐 언론에다 호소도 하고 또 국회의원한테 조르기도 하고요. 다행히 또 중앙정부랑 소통이 되는 그런 관계가 돼서 열심히 또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고 뭐 요청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조르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. 정말 뭐 뭔가를 그 뚜렷하게 얻어내기에는 제가 너무 작은 존재고 너무 아직은 또 그 대상자의 숫자도 너무 적다 보니까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거는 뭐 정부, 그다음에 정치인들, 심지어는 대법원에서조차도 인정을 해주면서 제 말에 공감을 해주면서 아직은 움직여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제 아이들 소송 지원을 하면서 저희 단체가 그렇게 뭐 크지도 않고 뭐 돈이 많은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좀 나름 뭐 좀 규모 있고 큰 단체와 그 가정을 연계를 해줘서 뭐 이렇게 생계를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뭐 이런 연계하는 활동도 하고 있고요. 또 그래도 뭐 긴급하게 당장에 식비가 없다라든지 병원비가 없다라든지 할 때는 저희 단체에서 아주 약소한 생계비나 의료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 뭐 그래도 간간히 한 번씩 뭐 기저귀 분유 뭐 각종 양육 물품 들어올 때마다 그거를 이제 그 가정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일도 하고 있고요. 또 뭐 되게 까다로워요. 뭐 나라로부터 LH로부터 주거 지원을 받던 뭐 다른 큰 단체로부터 주거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고 그러고 이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참 애매하게 뭔가 그 사각에 걸려서 이조차도 지원이 안 되시는 집들이 있어요. 또 한쪽에서 보증금을 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사비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. 예, 그러할 때는 또 저희가 뭐 어떻게 해서든 마련을 해서 그 주거도 좀 몇 가정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슬프게도 못하고 있는 그 활동이었는데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활동이기도 했고요. 그 희망 나들이라는 활동이 있어요. 이거는 별다른 게 아니라 제가 그 다른 한부모 가정을 그 뭐 1박 2일 정도로 해서 여행을 보내드리는 일을 한 3, 4년째 하고 있었어요. 단체를 만들기 이전부터 했었어요. 하게 된 계기는요. 저도 어디 큰 단체에다가 사연을 써서 보냈더니 그 단체에서 제주도 여행을 보내준 적이 있었어요. 이게 우리 애기 4살 때였는데요.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이랑 잘 놀아주는 아빠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이가 항상 저랑 있으면 너무너무 즐거워했었는데 이 녀석을 데리고 그 단체에서 지원해 줘서 제주도 여행을 갔더니 저랑은 너무 즐겁고 재밌게 놀았다고 하면 제주도 가서는 아예 미쳐서 노는 거예요.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. 얘가 이렇게 더 즐거워할 수가 있었구나. 그러면서 느낀 게 더 열심히 살아서 더 열심히 돈 벌어서 내 아이를 이런 여행을 자주 시켜주고 싶다. 이런 추억을 더 많이 만들어주고 싶다.
아이가 이런 행복감과 기쁨을 더 많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생겼어요. 그리고 그 마음이 저 혼자 갖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웠어요. 그래서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그 정도 사이에 돈이 모이면 뭐 그 소위 뭐 쿠팡이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은 되게 뭐 콘도나 펜션이나 되게 싸게 나오잖아요. 그런 거 하나씩 구해가지고 그걸 구매해서 그걸로 이제 다른 가정을 지원을 해줬어요. 저처럼 좋은 제주도 여행은 아니지만 뭐 평창이라든지 속초라든지 아니면 단양이라든지 뭐 저쪽 서해 대천 쪽이라든지 뭐 아니면 그런 키즈카페 펜션이라든지 뭐 이런 데라도 1박 2일로 잡아서 보내드리면 이분들이 참 생활하는 게 빡빡해서 그리고 여유가 없어서 뭐 좀 마음적으로 여유가 없다 보니까 여행을 더 못 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. 근데 이렇게 아예 멍석을 다 깔아드리면 또 마지못해서 가셔요. 근데 가시면 그 집에 애기도 너무 즐거워하고 좋아하고요. 또 그게 그렇게 갔다 오신 그 뭐 아빠분이나 엄마분들조차가 저랑 비슷한 거를 느끼고 오세요. 애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너무 좋고 아이한테 미안했고 그래서 자기도 또 이런 거를 애한테 많이 해주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 마음이 오래 가시는 분도 있고 아주 짧게 끝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단 한 번이라도 그 마음 느끼고 그렇게 단 하루라도 그 마음 간직하고 아이를 바라보시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또한 뭐 나를 보살펴주는 부모가 한 명이라고 해서 아이가 좋은데 재밌는데 못 가면은 그것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. 그거와 상관없이 아이든 아이대로 그런 추억도 있어야 되고 그런 즐거움과 기쁨도 있는 게 더 좋은 거라 생각을 해서 꾸준히 했었는데 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 1년 정도를 그거를 못 하고 있어서 정말 많이 속상해하고 있습니다. 이 정도로 이제 뭐 저의 이야기, 미혼부의 이야기 또 이런 법적인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고요. 혹시라도 주변에 뭐 미혼부나 또 조금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 가정이 있거나 또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제 전화번호 아주 뭐 그냥 오픈을 해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고 그분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. 그리고 절대 다른 아이들과 틀리지 않다라는 거, 그냥 모두가 다 아이들은 똑같은 아이들이라는 거 한 번만 그렇게 아이들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